어제는 황당한 기사가 포털을 덮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청장이 그 정의연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그렇게 특정을 해서 윤미향 당선자를 겨냥했는데요. 이 내용이 왜 황당한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어제 정의연 관련 모든 의혹을 수사하고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라는, 그리고 철저히 규명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언론사도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그중 연합뉴스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연 모든 의혹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 네, 이렇게 윤석열 검찰청장의 입장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참, 이 사람이 뭐라고 점심시간마다 이동하는 걸 저렇게 사진을 찍어댔었는지 정말 아직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정의연 그리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심지어 서부지검 형사 4부에 대한 수사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미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개인 계좌까지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검찰청장이 직접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만큼 최소 3-4명 이상의 전문 수사관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물론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민, 특히 범죄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언론과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수사와 그리고 기소를 여태까지 행해온 윤석열 검찰청장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인데요.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가 절대로 아무런 잘못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나경원과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청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그리고 윤석열 장모 이외로도 재벌 기득권 카르텔 세력들, 그리고 통합당 곽상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온갖 그 범죄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그 민주 계열의 사람들만 저렇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지시하는지, 그리고 언론은 왜 그 내용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지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을 이렇게 진영 논리로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설령 이런 상황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가 민주진영을 지키는 게 그렇게도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고고하게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욕을 먹더라도 민주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계적 중립이 제일 비겁하고 치사한 거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막상 피해를 받을 때 사람들이 외면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내 편 안 들어줘?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기계적 중립으로 일단 너 얘기도 맞지만 나도 저 얘기도 들어보고 각종 이야기들 들어보고 판단할게. 내가 널 지금 지키면 치우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너의 편을 들어주던가 말든가 생각할게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실제로 언론과 검찰과 각종 시민단체들의 고발과 이런 걸 진행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장모 의혹이나 해결하지, 마누라와 장모님과 나경원 수사도 그렇게 말해보시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공작, 채널A와 신복검사장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미그적대면서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청와대나 여권 상대의 수사에는 즉각 나서는군요. 하루빨리 공수처 발족시켜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수사해야 합니다. 윤가가 나서는 걸 보니 확실히 뭔가 있긴 있구만. 내놈 장모와 나경원은 나배와 처와 장모는 언제나 하려고. 역시나 나경원 이야기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나경원 하면 누굽니까? 바로 저죠. 나경원에 대해서 역시나 잊혀질까봐 나경원의 핵심적인 의혹들, 아직까지 그 검찰의 10차례 수사와 경찰의 2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나경원의 이야기를 누가 전하겠습니까? 바로 제가 전해야죠. 일단 장모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끝나갈 때까지 미루다가 뒤늦게 수사를 억지로 착수했었죠.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어느 순간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채널A 조사위는 기자가 노트북 PC 휴대전화를 포맷했다. 채널A 입장은 회사 간부 관여 안에 해당 기자들 반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 한마디로 윤석열 패거리와 언론의 그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그 채널A 간부들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전해야겠죠. 이런 상황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의 30년간의 활동을 정쟁과 악의적 폄훼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의 이 게시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고급 손목시계, 돈가방, 김경수, 표창장, 유시민, 할머니까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어떻게든 이런 걸 짜맞추려는 그런 여태까지의 행보들을 꼬집는 글이죠. 그리고 바로 결정적으로 나경원 이야기를 지금부터 요약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성신여대 입시 정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뜬금없이 면접 점수 1등을 하면서 학생부 성적 21위였던 사람이 3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친일, 미화하고 친일 행동의 얼굴마담으로 지금 나경원 씨가 있습니다. 결국엔 나경원 씨를 제대로 처벌해야 국내에 있는 친일, 잔존 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스페셜올림픽 국제청소년 지도자대회 한국대표단 구성 시 4명이 나경원 의원 가족이었죠. 그리고 나경원 딸 그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당연지 기사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다 라고 신원을 노출하는 발언을 해서 결국에는 합격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예금도 미성년자일 때 저렇게 큰 거액의 재산 신고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선 어떤 이유인지 제대로 납득 가는 설명이 안 돼 있고요. 나경원 딸 대학 성적 정정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충격적이죠. 어떻게 D가 A플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제1저자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 교육법 위반 의혹도 어느 순간 싹 사라졌고요. 그리고 나경원 남편이 기소청탁을 했던 사실 어느 순간 이것도 싹 사라졌습니다. 나경원 남편이 누굽니까? 나경원 남편이 판사죠. 그래서 검찰한테 기소를 해달라고 해서 그 처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게 판사가 할 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내용도 사라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가져와 봤고요. 친일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뭐냐? 바로 나경원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뭐냐고 했는데도 나경원이 나와요. 지금 살아있는 국내 인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나경원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그 인디스페이스에서 시민노무현 관련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그 다음에 백재호 감독님하고 함께 이 인디 토크를 직접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검찰이 10년 전과 지금까지 전혀 변한 바가 없다. 특히 공작에 대한 김기춘 다들 아시죠? 그 사람을 꿈꿨던 지금 그 후배 검사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특히나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 신친일파라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면서 정말 역겨워가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반일종족주의 이영훈과 이유연 이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특히 뉴라이트를 필두로 한 이 친일 잔존 세력들의 역사 뒤집기, 특히나 지금 윤미향 당선자를 겨냥해서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를 수세로 몰고 그들이 다시 친일 매국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완전히 여기에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막는 세력과 이거를 다시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일종의 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종의 전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들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예정이고요. 결국에는 이 윤석열 패거리와 나경원 이 두 핵심 축을 어떻게든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 친일 매국 세력들이 언제든지 득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둘의 처벌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들의 힘은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 보일지라도 예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의 윤석열 관련 보도와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서서히 보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공수처 출범 그리고 7월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패거리의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검찰이 겉으로 보였을 땐 똑같지만 지금은 벼랑 끝에 몰려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주위에서 또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친일 매국 세력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보고 얼른 이렇게 몰락하는 검찰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경원 소식이 절대 묻혀선 안 되는데요. 친일 매국 세력의 핵심 얼굴마담인 나경원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저는 나경원에 대해서 꾸준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